오늘의 따끈따끈한 코너 주식남녀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저희가 수요일 하루 쉬었다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코너 기다려주셨더라고요. 룰은 아시죠? 3명이서 종목을 얘기를 하고 이 5%대마다 별을 하나씩 획득하는 룰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 코너 함께 해주고 계신 두 분 인사 나눌게요. 윤동식 대표님, 정희진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또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일단 저희가 한 주 쉬었으니까 2주 동안 별 획득한 종목 무엇이 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윤동식 대표님의 하이트 진로가 요즘 한 번씩 계속 상승 특징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별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거에서 MC넥스가 언제 저렇게 또 야금야금 올라왔대요. 49% 수익, LG전자 그리고 KINX에서 별을 획득해서 총 5개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희진 팀장의 종목에서는 톱텍과 하이로닉에서 나란히 또 별이 2개씩 더 추가가 됐습니다. 별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네요. 이 두 분과 또 각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사실 오늘 뭐 LG전자 윤 대표님 의견 좀 여쭤볼까요? LG전자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이 났어요. 제가 갖고 싶어 한 건 역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남들도 갖고 싶었던 거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7만 원 하단, 10만 원 상단 맞춰갖고 매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7만 원까지 내려오면 항상 노이즈가 나오죠. 핸드폰 왜 만드냐, 돈도 안 되는 거.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10만 원 오면 가전 잘 팔린다, 가전 뭐 좋다 나오면서 호재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7만 원 하단, 10만 원 상단 맞춰가지고 좀 박스권 매매를 좀 당분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매매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심플하게 저희 짚어봤고요. 일단 오늘의 메인은 저희 3명의 각각의 종목이니까요.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정희진 팀장님 종목 먼저 가볼까요? 어떠세요, 정희진 팀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너무 예쁘셔요. 여러분한테 이 전체 풀샷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저만 보겠습니다. 정 팀장님의 오늘의 종목, 정희진의 픽 열어보겠습니다. 박앤셀 중인 패션 리더 FNF, 파이팅 앤 파이팅이라고 불릴 만큼 한동안은 주가가 너무 좋았었는데 FNF 지금 괜찮나요? 네, 눌림목이 왔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면서 그와 불똥이 튄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뭐 20% 정도까지 하락을 했던 장을 겪었던 FNF 투자자분들은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과 관련된 모든 미국 불매 운동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졌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국 내에서는 타오바오 그 라이브 커머스가 상당히 우세한 그 시장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홈쇼핑 시장이 아예 홈쇼핑 모든 채널이 뭐 문을 닫고 그것이 타오바오의 개인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가 되는 것으로 대신되고 있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매출 1위는 24시간 동안 3명에서 4명의 그 MLB 모자 직원이요. 3교대, 4교대로 24시간 동안 방송을 하는데 바로 그 매출이 현재 타오바오에서 제가 1위 하는 걸 받고 또 확인을 해봤는데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MLB가 그 미국과 관련이 있으니까 뭐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생산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이고 그 아직까지 MLB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어서 아무래도 이 할인 오히려 이것이 MLB, FNF를 살 수 있는 어떤 할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집중을 해보는 것에서 좀 제가 좀 들어가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티몰 진출과 관련해서도 티몰 진출이 어려워진다, 늦어진다라는 그런 그 이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몰은 여전히 6월 중에는 성사를 시켜서 MLB 자체가 그 중국의 티몰 사이트에 그 MLB로 입점을 하여서 매출을 발생시키면 그것이
2분기는 물론 올해 동안의 MLB의 매출을 책임을 질 것이고 사실상 1분기 동안 전체 작년 매출 중에서 50% 이상이 그 MLB에서 매출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FNF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확실한 요소가 보인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77,000원 하단을 잡고 그리고 뭐 85,000원까지는 무난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목표가 85,000원. 그리고 저는 오늘 현재가에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79,500원에 매수가 되고요. 목표 주가 85,000원입니다. 잠깐 쉬는 듯 했으나 FNF는 또다시 힘을 내면서 야곱야곱 4일째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윤 대표님이 FNF 모자를 쓰실 것 같진 않지만 뭐 FNF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보면 주봉상으로 차트를 보면 과거에 10,000원이었던 종목이 10만 원 넘게까지 쭉 갔다가 18년 중반부터 주가가 좀 무너져가지고 3만 원, 36,500원까지 빠졌는데 네. 결국은 성장성이 무너져서 주가가 빠진 부분이 큽니다. 놓고 보면 2018년 기준으로 17년 대비해서 매출이 20% 증가됐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10% 감소하는 패턴이 보였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과거 대비 감소해서 성장성이 큰 기업들은 성장성이 사라지면 주가가 많이 빠지듯이 그런 부분이 감내돼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올해는 좀 이걸 만회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좀 잘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뭐 슈팅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의 코멘트는 필요해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뭐 생각지 못한 혹은 체크하지 않았던 이런 체크 포인트들, 주의점들을 꼭 얘기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종목 얘기 듣고 포인트 꼭 주의점도 같이 함께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희진 팀장님의 픽 종목부터 가봤고요. 이제 윤동수 대표님의 픽 한번 보겠습니다. 성수기 맞은 매력 팔색조 휴젤입니다. 메디톡스 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보톡스나 그리고 막 정희진 팀장님이 미용 관련 종목 얘기할 때도 그렇게 막 열띤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 저평가 국미연인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당사 같은 경우는 40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18년도 기준 PER로 놓고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이 포워드가 아니고 18년도 기준입니다. 한 23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지금 놓고 보면 요 보시는 것처럼 17년도에는 55%, 16년도에는 50%,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장품 매출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33%까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 PER 국면이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휴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뭐 메디톡스나 대용 대비해서 주가가 탄탄하게 좀 버티는 이유를 보면 저번에 IR 때 순이익의 15% 내지 20%를 주주 친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공표한 부분이다 보니 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안 하더라도 배당 혹은 뭐 자사주 소각 이런 식으로 좀 주주 친화 정책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1분기에 조금 중국향 매출이 안 좋았죠. 전체적으로 보톡스 기업들의. 근데 4월부터 놓고 본다고 하면 수출입 동향이 찍히는 걸 보면 좀 중국향 매출이 완만한 회복세, 그러니까 4월, 5월부터는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량 동향은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5월 수출한 거는 6월 15일 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4월 걸 확인해 본 결과는 중국향 매출이 1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되지 않나, 크게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웰라주 3분기가 조금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웰라주가 3분기에 중국 위생 허가가 나온다고 하면 중국 쪽으로 좀 직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당사가 현재가 좀 매력적인 구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40만 원, 현재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50만 원, 손절가 35만 원 잡고 대응하셔라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50만 원 얘기해 주셨어요. 손절 라인은 35만 원, 현재가에서 매수 40만 원 매수입니다. 정희진 팀장님 의견 주세요. 휴젤 뭐 올해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 슬슬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매수도 정희진 팀장님도 괜찮다 보세요? 네, 괜찮다고 봐지고요. 뭐
다르다면 다를 수 있지만 의료기기 섹터 부분에 뭐 하이로닉 그리고 바텍 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지난주부터 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관련해서 좀 힘입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휴젤에서도 좀 적극적인 어떤 중국 판매 활동을 한다라고 좀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기반으로 한 왕홍 판매 활동을 하는데 휴젤과 같은 어떤 큰 대기업과 진짜 판매력이 있는 왕홍이 손을 잡으면 그들은 사실 관세청과 협의를 하여서 1초에 몇만 개씩 나가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선주문을 뭐 5만 개, 컨테이너 몇 개와 같은 그런 계약 조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젤이 그런 사업부에 좀 힘을 싣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 아마 새로운 매출이 확실하게 발생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뭐 중국 내에서도 위생허가만 확실하게 해결이 된다면 웰라주 같은 부분에서도 중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확실하게 보고 있는 화장품 시장이 코슈 메디컬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4, 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시장이 지금 크고 있기 때문에 아마 휴젤과 좀 흐름이 함께 좋다라고 저도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휴젤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던 만큼 저희 흐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코너에서 나온 종목들은 다 흐름을 체크하고 있죠. 어머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 종목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박앵커의 촉픽 종목은 오늘 넷마블입니다. 기대할 게 많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는데요. 지금 넷마블에 가지고 있는 기대는 세 가지입니다. 당연히 빅히트엔터의 지분 가치 첫 번째 꼽을 수가 있겠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빅히트의 지분 가치는 1조 3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정도 될 거다. 지금 3대 엔터 10일 기준 시총을 모두 추월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5조 원이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BTS 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넷마블은 빅히트의 2대 주주로서 BTS유가 함께 누릴 것이다라고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지금 빅히트 엔터 장외 주식시장에서 뭐 주당 70만 원에 거래될 정도라고 하네요. 첫 번째 제가 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가치는 넷마블은 그래도 게임사 아니겠습니까? 게임이 잘 돼야겠죠. 7개 대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나오고 출시 직후 한일 탑10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한일 일평균 매출이 15억 원 찍고 있고요. 일본 일간 사용자 100만 돌파. 이게 일본인 것도 중요한 게요. 일본의 게임 시장이 23조 원 규모로 중국이나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시장에서 선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세 번째, 장기 모멘텀은 뭘까요? 역시나 게임입니다. BTS 월드. BTS 월드 게임이 6월 26일에 전 세계에서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게 과거에 혹시 프린세스 메이커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육성 게임입니다. 이용자가 매니저가 돼서 BTS를 연습생부터 글로벌 아티스트까지 키워내는 거죠. BTS 팬들이라면 당연히 할 겁니다. 세계 출시니까요. 세계적인 아미들이 모두 모여서 이 게임을 할 거고요. 저는 BTS의 광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게임 중에 장의 화보나 100개 영상이 독점적으로 공개된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볼 수 없는 BTS의 사진과 영상을 게임 중에 미션을 클리어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성 게임이 저는 프린세스 메이커 하면서 굉장히 집중했고 중독돼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내가 키워나가다 보니까 나의 어떤 미션 수행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 결정이 달라진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BTS 월드 좀 장기적 모멘텀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대할 요소가 많은 넷마블을 오늘 챙겨와봤습니다. 한번 차트 가격을 볼까요? 일단 지금 KF투자증권에서는 굉장히 좋은 목표가를 내놨어요. 넷마블에 대해서 19만 원까지 간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2분기 신작의 연속 매출 발생 기대된다 하면서 뭐 올해 실적 전반으로 놓고 봤을 때 좋을 것 같다. 뭐 여기서 핵심은 19만 원을 간다라고 KF에서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건데요. 저는 목표 주가 뭐 그렇게까지 일단 공격적으로는 잡지 않겠고요. 좀 소박하게 13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 가격 12만 3천 원에 매수 들어갈게요. 손절 라인은 11만 6,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이야기 쭉 한번 해봤는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시 두 분 중에 주의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제가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잘 못해서 네. 게임주들을 손을 잘 안 대는 편인데 넷마블이 그 방탄소년단을 이용해서 게임을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사실 업계에서도 방탄소년단이 일명 그 연예인을 섭외하는 섭외비라고 하죠. 그 섭외비가 지금 네, 뭐 수억 원을 줘도 네, 섭외를 하기 힘들다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많은 이 제조사에 비유를 하면 뭔가 순이익률이 좀 낮은 그런 네, 어떤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 대한 어떤 뭐 러닝 개런티랄까 뭐 그런 부분이 BTS 부분에 들어가는 어떤 원가 부분이 많다면 사실 순이익 부분은 좀 낮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자체 기술이나 자체 그 지적 재산권만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임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상 저는 넷마블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윤 대표님은 O 하셨는데 같은 의견이셨던 거예요?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고요. 네. 예, 넷마블 지금 일봉 차트 보면 박스 하단 10만 원, 상단 12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 BTS가 이번에 신곡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이 안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넥슨 인수가 키인데 넷마블이 갖고 있는 지금 잉여금이 현금까지 다 합치면 한 2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넥슨 뭐 인수한 한 12조, 13조 정도 들 건데 나머지 자금은 어떻게 어디서 융통하느냐 그리고 누구랑 손잡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주가의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넥슨 쪽 이슈 결정 나기 전에 이 목표가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19만 원이요? 아니 제 거. 제 목표가는 13만 5천 원이었어요. KF가 19만 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탐탁치 않으신데요. 네, 일단 넷마블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온 종목이요. 넷마블 그리고 정희진 팀장님의 종목이 FNF, 윤동식 대표님의 종목이 휴젤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종목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들 종목 중에 어떤 쪽에 또 마음을 두고 계실지 궁금해집니다. 휴젤과 넷마블, FNF, 3인 3색의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살짝 코멘트할 수 있을까요? 정희진 팀장님, 요즘 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제 저랑 정희진 팀장이 카톡했는데 참 이게 시장이 좋은지 네. 나쁜지 모르겠다 막 좋다고도 그러셨잖아요. 뭐 나쁘다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또 뭐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계속 안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저희가 그래도 또 가는 종목은 가기 때문에 그 좀 신고가 종목이나 꿈틀대는 종목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뭐 테마에만 쫓기고 뭐 그런 것을 좋아한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시장임은 좀 분명하고요. 네, 윤 대표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생각에는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네. 그중에 공개가 안 됐죠. 다 전체는. 근데 중국 측에서는 그 내용을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 어느 정도 딜을 해서 조금 협의를 네. 이번에 G20에서 좀 한 다음에 연말 정도 되면 타결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네.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완전 나쁜 시장이다 이런 답이 아니니까요. 두 분 다 어느 정도 기대 요소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장 내에서 종목을 잘 파헤쳐서 발굴하겠습니다. 윤동식 대표님, 정희진 팀장님과 주식남녀 함께했고요. 시장 공감템 내일 이 시각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